그리고 또 하나는 김한과 폭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자꾸 국방부 장관의 지시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태도가 뭔가 좀 잘 전파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지시. 그렇기 때문에 인원 선발 부분도 무단이라고 과연 단정할 수 있는가 부분입니다. 정보사 예규에는 정보사의 인원에 대한 그 부대원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이 부분을 국방부 장관이 보고하라 그러면 보고하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검은 오늘 또 가만히 들어봤는데 김용현이라는 부분은 빼고 노상원 그리고 문상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상원은 민간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단의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증거는 김용현의 지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쟁점 세 번째는 바로 간접정범입니다. 지금 피고인 정성욱을 행동대장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저 법리가 안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지금 91조 2호에 따라 엄격하게 증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금 민주주의가 말살될 뻔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력화될 뻔했다라는 추상적 판단. 91조 2호에서 말하는 기능이 불가능했다라는 것은 과연 추상적 위험일까요? 구체적인 위험이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롯데리에서 너희들이 만나서 지금 그런 논의를 했고 인원 선발에 대한 논의를 했고 물품 구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냐. 자, 그럼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월 3일 뭐 실행행위가 있습니까? 주요 임무 종사라고 했는데 이상민은 그날 전화라도 했습니다. 박성재도 그 서울구치소장한테 전화라도 했습니다. 그 뜻을 실행하려고. 지금 정성욱은 아무런 실행행위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형법 90조 예비 음모로 실행행위가 없으니까 예비 음모로 너희들 준비했지. 그때도 물론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또 입증이 가능해야 되지만 예비 음모도 아니고 부대를 나가지 않은 사람들 보고 실행행위가 있었다. 종사가 있었다. 그래서 87조 2호로 이렇게 규율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 1단, 수사 2단, 수사 3단 이렇게 되어 있고 수사 3단에 바로 정성욱이 단장이고 수사 1단이 김용군입니다. 제가 근이라고 적었는데 김용군입니다. 김용군은 무죄 나왔습니다. 무죄 나온 이유가 뭐냐면 바로 국헌문란 목적입니다.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서는 판례가 있습니다. 바로 96도 3376 전두환 내란숙의 판례. 이때 헌법 파괴입니다. 헌법 파괴의 인식과 인용 이것에 대한 미필적이라도 이것이 증거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정성욱에게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증거는 특검이 제시한 것 중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그 인원 선발하라고 한 것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른 문상호 지시. 그리고 그 인원이 모이게 한 것도 그날 12월 3일 모이게 한 것도 문상호가 현장 와서 지시해서 모였고 그날 해산한 것도 문상호가 해산하라고 그래서 해산했습니다. 모두 문상호의 지시에 따른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도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남용의 결과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사건을 변호하게 된 계기가 과연 특검이 어떻게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를 하는가. 오로지 저는 윤석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군인들을 이렇게 많은 군인들을 지금 군을 파괴시켰는데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가. 왜 법 적용을 자 여인영에서 바로 그대로 실력이 드러났습니다. 여인영은 장군이기 때문에 일반 이적대 군용법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지금 내란 재판에서는 반란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왜 윤석열에게 반란수계 그리고 군용법 14조 8호에 따라 사형이 있는 왜 병합해서 기소하지 않습니까? 이 세 명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다시는 대한민국에 없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형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대장으로 행동했던 이 군인들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도구들, 이 도구들에 대해서는 이미 군에서 파면당했습니다. 그 파면의 의미는 각자의 잘 나갔던 엘리트 군인들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몽땅 다 그러면 엄격하게 처벌하던가, 왜 상층부는 법 적용을 가볍게 하고 그리고 하층부는 도구에 불과한데 행동대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관계의 합리적 의심 부분은 모두 빼버리고 그렇게 임무 수행을 하는지 끝으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현명하신 재판부께서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호 피고인, 추후 변론 갈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96년 3월 소위로 인간 이후에 99년 12월 대의 진급과 동시에 정보사령부 여단에 보직되었고 저녁 시까지 여단에서만 근무했습니다. 여단은 국내 유일한 평시에 총성 없는 전쟁의 정보전을 수행하는 인간정보, 즉 공작을 수행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단의 조직 특성상 지휘관의 명령은 전시의 명령과 같이 받아들이고 배웠으며 또한 양성되었고 명령이 하달되면 수행하는 공작 경우로 저 역시 양성되었습니다. 제가 2009년 다른 인원에 의해서 제 신분이 노출되었을 때 저는 중국에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복귀하지 않은 이유는 지휘관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가 1년 동안 감시를 받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는 복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휘관의 명령만 저를 복귀시킬 수 있었습니다. 24년간 오로지 공작 업무만 수행하였고 일반적인 군인과 다른 군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한국군, 한국에 대해서 무지한 편입니다. 한국군의 편제, 지휘구조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저는 공작 임무 수행간 피포될 경우 아군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경과 같은 훈련을 해본 적이 없을 뿐더러 어떻게 발령되며 어떤 부대가 포함되는지에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육군 대령이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내용인데 대령이라고 알고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답할 뿐입니다. 제가 왜 모르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만약 계엄에 대해서 실행을 의지를 갖고 그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아마 다르게 행동했을 겁니다. 공작이라는 것이 아주 치밀하고 예측되는 모든 상황까지 판단해서 수행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공작은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1개월 전에 수립을 하고 최소한 그 보고서만 해도 30에서 50페이지 이상이 넘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한 게 없었습니다. 단지 메모란 메모 잔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소리로만 느꼈습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이러한 계획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상호 사령관으로부터 선관에 갈 수 있다. 장관님 지시나 명령이 있으면 따라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이야기에 저 또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제가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는지 언급을 하였을 때 또한 헌법기관의 인식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정부기관의 하나로만 생각하고 무지한 저의 책임이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를 설명받은 적이 없고 단지 군인으로서 장관의 명령이나 지시가 있으면 따라야 한다는 상급지휘관의 지시를 신뢰하고 믿은 것입니다. 저희 조직은 상급지휘관의 명령을 전시명령과 동일하게 받으려고 교육받고 양성되어 온 저 역시 사령관의 지시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오직 여단에서 공작 조직 안에서 공작 업무만 수행했고 양성되어 온 공작 요원이었습니다. 그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신변의 위협이 있더라도 묵묵히 수행해왔습니다. 상급지휘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해서 절대 복종하는 조직 문화에 근무했고 복종하며 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직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고 계엄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도나 목적조차 모른 채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군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